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먼저 유은총 기자, 오늘 일정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오늘 본회의에는 안건이 총 2건이 올라옵니다. 그 2건 중에서 세 번째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그리고 지금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있습니다. 먼저 김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게이트 등 알려진 이런 공천 개입,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검 수사를 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보통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달리 제적이 아닌 재석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지 가결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서 김건희 여사 재의결을 먼저 올린 이유가 이제 탄핵소추안 표결 때 여당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네. 일종의 여당 본회의장 잡아놓기용으로 마련한 걸로 풀이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된 법안 처리가 끝나고 나면 그때 이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표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실질적으로 이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여야의 의견을 듣는 표결이 진행되게 됩니다. 방식은 상정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발의자가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찬반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 찬반 토론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탄핵소추안이 표결을 해야 되는 날짜를 벗어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우려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오늘 안에 표결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까?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있기도 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유은총 기자 얘기하는 와중에 그 가운데 그 국회 본회의 상황을 저희가 계속해서 자료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 좌석은 차지 않았습니다. 아직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유은총 기자,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처리가 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 의원들의 찬성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예,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적의원, 그러니까 참석자들이 아닌 네. 총 의원 300명 중에서 3분의 2, 그러니까 200명이 가결표를 던져야만 탄핵이 가결돼서 실질적으로 헌재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동적으로 직무 정지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오늘 그 여당 의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묶어서 상정을 한 것인데 만약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은 어떠한 전략으로 맞서게 됩니까? 지금 방금 이제 의회에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지금 여당 의원 90명이 그 의회에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반대를 위해서라도 참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말이 돌고 있다라는 것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표를 행사를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걸로 보입니다. 방금 전 또 그 여당에서 당론으로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세웠습니다. 몇몇 의원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에게 자율성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직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현재 국회 본회의 장 모습을 봤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들어와서 지금 자리를 정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 여당 의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회의가 진행되기 시작하면 저희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전해드리기도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벌어진 여러 상황들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정초로 기자의 리포트를 통해서도 알려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나흘 만에 침묵을 깨고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는데요. 김용재 기자 자세한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예, 일단 오전 10시에 전격적으로 그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이루어졌죠. 네. 계엄 선포 이후에 처음으로 한 공식 입장 발표입니다. 물론 그 전에 계엄 해제를 발표하기는 했지만 지난 3일 계엄 뒤에 4일만, 그러니까 나흘 만에 입장을 발표한 셈입니다. 대통령과 그리고 참모진들의 고민이 고스란히 담긴 입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지난번과 그러니까 그 계엄을 선포했을 때 당시와 비교를 해보면은 약간은 좀 수척해진 느낌을 저는 좀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천천히 이제 담화를 읽어 내려갔는데
담화를 발표한 뒤에는 한남동 관저로 향한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그러니까 관저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지켜본 다음 그리고 대통령실의 결과에 따라서 간략한 입장을 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일단 오늘 그 오전에 있었던 사과를 살펴보면 그 계엄이 선포가 된 배경과 그 과정을 서사별로 경과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국민 사과를 했고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2차 계엄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정치적인 판단은 당에게 일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렇군요. 지금 우원식 의장이 본회의장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잠깐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나치게 큰 소리 하지 마시고 서로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하나하나 의사를 결정해 나갑시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본회의가 개의가 됐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박찬대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제419회 국회 임시회 집회 요구서가 제출되어 12월 11일부터 집회한다는 공고를 하였습니다. 12월 7일 김민석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인영 의원 대표 발의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기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정희용 의원 대표 발의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71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상정 보고를 전에 듣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개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의 건,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입니다. 지난 3일 밤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했습니다.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하고 비상계엄을 해제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본회의에 들어오면서 지난 9월 2일 이 자리에서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선서한 국회의원 선서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의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며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가 지난 11월 14일에 의결하여 정부로 이송한 법률안에 대하여 11월 26일 대통령으로부터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제의 요구가 있어 제2의 건을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불출석한 국무총리를 대신하여 법무부 장관이 제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 11월 26일 대통령께서 제의를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간략히 잠깐만 중단해 주세요. 용인 의원 유튜브 방송하시나요? 네, 그건 미리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진행하세요. 정부의 입장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지금까지 정부가 위헌 사유로 지적한 내용에 관하여 위헌 사유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먼저 기존 특검법안의 권력 분립 원칙 위배 소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알려진 대법원장에 의한 제3자 추천의 경우 여전히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법률안의 수사 대상인 주가 조작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인 사안인 바 관련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대법원의 수장이 관련 사건 수사와 관련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권력 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밖에도 이 법률안은 기존 재의결 요구 시 지적하였던 특별검사 제도의 본질인 보충성, 예외성 원칙에 반할 염려가 있고 우리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인 공정성을 훼손하는 문제 및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소중한 혈세를 낭비할 우려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깊이 고려하셔서 이 법률안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원님들 조용히. 의원님들 조용히 하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원.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 제5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건은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지금 간표위원을 박성재 지명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지금 제1대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긴 시간이 걸렸고 그 와중에 이제 몇몇의 의원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반대 입장을 표했는데요. 핵심은 그겁니다.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지금 이 특검법에서는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위헌성이 있어 다시 국회 논의를 원해서 돌려보낸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당연히 여당의 입장을 밀 수가 없다. 왜냐하면 대상자가 대통령의 부인, 그러니까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추천권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얘기한 겁니다. 네. 지금 그러면 이후에는 바로 그 특검법에 대한 표결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법률안에 반대하는 분은 지금 부를 찬반 토론이기 기재합니다. 때문에 또 토론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대한 또 사무국장의 설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처리되고 난 뒤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특검법 처리가 먼저 진행이 됩니다. 자, 이 특검법 처리를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처리에 앞서 진행하는 이유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제적위원, 그러니까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 이제 재적위원이라는 게 과반수가 참석을 해야 되고요. 지금 바로 반대 토론하지 않고 표결로 진행되네요. 네. 예.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중에서 이제 3분의 2가 찬성과 반대를 표시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으로는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으면은 자연스럽게 가결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재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도 표결에 참여하게 되겠네요. 예,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무기명 투표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게 된 국민의힘 의원들, 그 이후에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게 될지 아니면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게 될지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대통령 담화, 이 사과 담화에 대해서 김용재 기자의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지금쯤 아마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서 지금 이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일단은 대국민 사과에 나선 배경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보다는 탄핵소추안 쪽에 좀 무게를 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전국 안정 방안에 대해서 당에 일임하겠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근데 이 당에 일임하겠다라는 것은 탄핵을 하지 말아달라라는 표현을 우회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전국 안정 방안이 무엇인지가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탄핵인지 하야인지 아니면 임시단축 개헌인지 아니면은 거국내각 구속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가 드러나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 기자들과의 그 기자회견에서 한 지역지 기자가 그때 당시에도 대통령이 사과를 했었죠. 사과를 했는데 사과의 요건이 있다면서 어떤 것을 명확하게 사과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달라. 국민들의 두루뭉술하게 헷갈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 절박함에 따라서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절박함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안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탄핵 추진을 이야기를 했었고 반국가 세력을 또 언급했었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계엄을 선포했는지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다소 모호한 담화가 아니었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장면은 국회 본회의장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앞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국회 표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국회 현재 이 재석 의원 3분의 2가 이상 찬성할 시에 통과가 되는데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특검법이 통과될지 여부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특검법이 처리되고 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앞서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 나흘 만에 침묵을 깨고 대국민 사과 담화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내용과 그 배경에 대해서 방금 김용재 기자가 설명을 해줬는데 지금 유은총 기자, 여야에서는 이 담화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야가 보는 대통령 담화에 대한 내용은 정말 사뭇 다릅니다. 네. 여당 같은 경우에는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라고 지적을 할 정도로 그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오늘 담화 이후의 입장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이제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은 그대로 있지만 이제 준비를 통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국정 상황에 따라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당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향후 전국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그 당대표와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80분가량 이렇게 전국 수습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윤 대통령의 담화에 맞춰서 다음 스텝을 좀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렇군요.